자, 프로그램 실행은 시작해 보시면 A로 시작되어 있어서 알altium 디자이너라고 되어 있고, 그거를 실행을 하시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여기는 뭐 온디맨드 라이센스로 해서 학교 라이센스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얘는 프로 버전이에요. 그 프로하고 스탠다드, 아마 대부분의 유저들이 스탠다드를 많이 쓰고 계세요. 알팀에서 프로페셔널이라고 해서 프로 버전을 계속 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도 써봤는데 3D하고 연동되는 그런 쪽이 제가 봤을 때는 스탠다드는 뭐 스텝 뽑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텝을 뽑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스텝을 가지고 있는 놈만 3D로 이렇게 올라와요. 옆에 비약, 옆에 헤드, 아니 트레이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안시스 거를 3D로 인터페이스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걸 3D를 줬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 박스 떼기 올라오고 이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안에 들어가는 툴에 비야, 헤드, 이런 정도예요. 얘를 가지고 매돈스를 올렸을 때, 솔더 마스킹을 넷마이크로 올렸을 때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나는지, 열이 나는지, 뭐 아이스팩을 돌려서 열 해석도 하고 구조 해석도 하고 패턴 SI 웨이브 가지고 하이스피드 쪽도 테스트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프로예요. 프로페셔널. 이 버전을 쓰면 비아 패드 당연히 3D 나가는 몸체는 당연히 나가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안시스에서 3D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행사를 6월 달에 아마 끝나는데 7월까지도 할 거예요. 16, 17, 지금 23 버전 밑으로 있는 거 2년 서브스크립션 주고 무상 업그레이드 해주고 해서 400만원에, 저희도 기존에 아토 저희가 3개 쓰고 있는데 그 다 업그레이드 했어요. 뭐 기존에 유지하던 거 빼고. 요것도 괜찮아요. 요렇게 가는 것도. 그래서 우선 프로 버전, 요번 시간에는 요 프로 버전에 해당되는 3D 코디자인, 뭐 저희는 요걸 코디자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얘는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매뉴얼 쓰고 있는 게 프로를 이용해서 코디자인을 통해 하고 안시스 쪽으로 가는 거, 인터페이스 그거를 하루 교육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해야 될 거는 스키매틱을 끝내고 PCB 디자인 쪽을 진행을 해서 맨 마지막에 캠 데이터까지 뽑아내는 거. 저희가 회로 PCB를 이용해서 PCB, 결론은 이거죠. PCB를 제작하고 조립하고 구성하는 것까지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 요것만 딱 잘라서 하고,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코디자인은 지금 본사하고 협의하는 게 파트를 시뮬레이션 파트 하나, 코디자인 파트 하나, 지금 하드웨어 하는 파트 하나, 요거를 올해 내에 좀 개설을 하려고. 아마 시작은 내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매뉴얼 쓰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UI는 처음 쓰신 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UI가 조금 많은데요. 우선 이 화면이 알altium의 기본적인 페이스예요. 이쪽은 짭을 할 수 있는 짭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죠? 지금 저희가 다 모니터가 16대구나 32대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왼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오른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얘네들을 패널이라고 부를 거예요. 패널, 우리말로 그냥 도움 주는 자, 도움을 주고자 나타나는 것들이 패널이에요. 이 패널은 세보진 않았는데 회로 PCB만 해도 한 30개 될 거예요. 근데 내가 필요 없다고 이걸 꺼버리면 절대 나오지 않아요. 내가 다시 패널이다 보니까 모시고 와야 돼요. 데리고 불러다가 오른쪽에 계세요, 왼쪽에 계세요, 아래에 계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꺼버리면 어디서 찾냐면 요 밑에 보시면 패널스라고 해서 하나가 숨어 있네요. 자, 이 안에 패널이 다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는 게 시스템 화면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게 보이고요. 회로 가면 회로 패널 탭이고요. 라이브러리 가면 라이브러리 패널, PCB 가면 PC 패널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 패널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관리는 요 위에 보시면 요 아이콘 3개예요. 자, 앞에 거부터 삼각형은 요 밑에 들어가 있는 것들 리스트를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정. 한번 더 클릭하면 이렇게 풀립니다. 그럼 얘는 앞핀을 고정한 거 한번 클릭했을 때 이렇게 빠졌을 때는 옆으로 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즈를 하지 마시고 앞핀을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작업하는 공간이 좁으니 더 넓게 쓰고 싶다. 그래서 클로즈를 하는 게 아니라 앞핀 모양을 뽑은 걸 클릭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얘를 앞핀을 클릭해서 빼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왼쪽에 가지고 있는 패널들이 각각 이렇게 보이죠. 필요할 때 내가 가서 올라서면 얘가 나와요. 그리고 벗어나면 알아서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픽스로 되어 있는 게 왼쪽은 프로젝트는 저희가 지금 짜으려고 있는 리스트, 회로가 있고 PCB가 라이브러리 있고 이런 구조들을 보는 패널이고요. 제가 오른쪽에서 많이 쓰는 거, 지금 여기도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라이브러리 패널이었는데 지금은 컴포넌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공통적으로 회로 플러스 PCB 공통적으로 쓰는 것들을 오른쪽에다 많이 빼요. 회로에서 북박이 스케매틱, PCB에서 북박이 PCB, 여기에 해당되는 패널을 왼쪽에다 놓고, 오른쪽은 기능이에요. 기능, 어떤 기능, 잡다한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많이 빼고요. 하단에는 메시지를 넣는 이유는 내가 어떤 거를 검증할 때, 컴파일할 때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거예요. 저희가 회로에서 한번 하고 PCB에서 한번 할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메시지가 켜져 있어야지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메시지를 꺼버리면, 얘가 여기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내가 불러다 봐야 돼요. 하나씩.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와 라이브러리 컴포넌트와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의 기본. 그래서 이 패널을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 책에 보시면 라이브러리는 제가 뒤에서 좀 해드릴게요. UI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정도예요. 그래서 라이센스에 해당되는 부분 페이지를 열어놓고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회로 PCB 열었을 때 저희가 알고 계셔야 될 거, 이런 거를 저는 풀다운 메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파일, 뷰, 에디트, 디자인, 툴스 들어가셔서 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환경은 아마 아까 환경 설정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여시면 단축키가 바뀔 거고요. PCB 쪽만. 그리고 다이얼로그 박스가 바뀔 거예요. 풀다운 메뉴는 영문으로 쓰고요. 어떤 메뉴를 클릭했을 때 하나의 창이 뜨는 다이얼로그 박스는 한글로 디스크립션 내용, 그 안에 있는 거, 이 기능이 모자라는 거 체크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환경 설정 한번 들어가시면 한글이 보여요. 영문으로 놓으면 대부분의 몇 번째에서 클릭했어 하나 둘 셋 넷 그게 머리에 있어요. 근데 한글이니까 읽어보시니까 이해하면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제가 그러냐면 알툼이 여기 있던 기능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 개발자가 아주 개성이 좀 많아서 원래 있던 메뉴의 곳이 다른 곳에 가 있거나 이런 UI에 해당되는 부분이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본하는 이유가 이것도 지금 작년 11월에 쓴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또 바뀌었어요. 몇몇 그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책을 써갖고 패즈나 워크헤드 친구들은 한번 써놓으면 새로 나온 기능만 몇 페이지 추가하고 몇 페이지 추가하고 그래갖고 한 800페이지 이렇게 돼요.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요. 왜? UI가 확 바뀌어버리니까. 그림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이것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제작을 하는 거지 다 PDF로 해가지고 뿌려야 돼요. 그것도 버전별로. 그래서 제 거는 책 밑에 보시면 로고에 대한 빌드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할 때마다 제가 조금씩 바꾸는데 요거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사이트에 카페거나 저희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UI가 좀 이렇게 생겼다. 자, 이쪽 트리 내에서 클릭해서 회로도 PCB를 이동하실 수도 있고 위에 있는 탭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자, 요 가운데 요게 관건이에요. 요거를 조금 더 당겨서 보면 저희는 이거를 홈바라고 부르는데 뭐 정확한 명칭이 액티브 바예요. 그래서 우리 플레이스 안에 있는 메뉴를 여기다 다 뽑아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로에서는 쇼키 단축키가 필요할까? 뭐 그닥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플레이스 T키 눌러서 P 더블 근데 우리 할 때 컨트롤 W 와이어 작업하는 거 이런 것들은 많이 쓰겠죠. 그 외에는 여기 있는 거 갖다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저희는 막 단축키 긁어갖고 쓰긴 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요거 보는 것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이거 유럽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왼손 쓰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걔네는 클릭해서 쓰는 걸 좋아하는데 저희는 단축키도 어느 정도 따라가 줘야지만 제 위주는 쇼키예요. 단축키가 어떻게 되고요 그거 이제 습득하는 거 보고하고 요거는 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렇게 써도 되는구나. 자, 처음에는 요 부분이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스 안에 있는 메뉴가 액티브 바에 다 들어가 있다. 자, 요렇게 해서 뭐 UI가 요렇게 생겼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여기 뭐 회로도 한 번도 안 그리신 분 없겠죠? 그죠? 다 그려보셨겠죠? 이 순서도는 어느 캐드를 봐도 다 똑같아요. 명칭이 조금 틀려서 그렇지 당연히 프로젝트 작성하고 회로도 생성해서 심볼 배치했는데 배선 작업 이렇게 쭉 나가면 괜찮은데 에러가 생기면 다시 와야 되고 라이브러리를 작성할 줄 알면 바로 심볼 배치가 들어가고 요게 이제 서치나 파인드가 빠졌겠죠. 그래서 파인드에서 배치라는 거는 내가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으니 갖다가 올린다는 얘기지만 없으면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 매뉴얼은 예전에는 이걸 텍스트북처럼 막 주절주절 막 썼는데요. 그렇게 쓰니까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다 뺐어요. 대책 보는 거는 제가 구두로 떠드는 거는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플로우 체크 중요한 것들 단축키 같은 것들이 거기에 다 돼 있고, 여기에는 폴다운 메뉴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파일에 세이브 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단축키 FL로 되어 있어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쪽 플로우 체크를 좀 제가 요 페이지 나갈 때 그거 빨리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학습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 저희가 이제 짭 시작이에요. 자, 요 사이트, 요 페이지 내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알팀에서 파일을 생성하는 거예요. 신규로. 새로 파일을 만들 때 어떤 거 만든다. 그리고 어떻게 만든다. 만 알면은 이거 만드는 건 그닥 어렵진 않아요. 첫 번째, 프로젝트 만들어야 되고요. 나 회로 펌웨어하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회로도만 이렇게 놓고 쓰시면 안 돼요. 요즘 회로도 시트가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완시트로 끝나는 그런 회로도면 모르겠는데, 완시트도 마찬가지로 회로만 그리는 건 되지만 그 다음부터 컴파일, 그러니까 ERC 체크도 안 돼요. 그리고 PCB로 넘어가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려면 무조건 알팀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프로젝트 회로만 쓰시는 분도 PCB 다 하시는 분 당연한 거고, 그래서 무조건 프로젝트는 만들고, 두 번째 회로 만들고, 세 번째 PCB 만들고, 네 번째 아웃풋 파일 만들면 더 이상 만들 게 없어요. 라이브러리는 회로 PCB의 LIB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 메뉴 중에 make라는 얘기가 있어요. make schematic library, make PCB library. 그럼 내가 회로 도면에 여러 심벌을 가지고 있다. 나 패치 썼는데 임포트 했어요. 그 안에 심볼들이 있겠네요. 이거 make 하면 다 내 걸로 돼요. 오아캐드 썼어. 오아캐드에서 이런 심볼들이 있겠네요. make 한 방이면 다 내 걸로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타캐드, 오아캐드나 패즈 쓰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회로는 오아캐드를 그리고 레이아웃은 패즈로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한 시트에다 다 올려요. 그리고 이거 한 방 빵 때리면 내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겠죠. 이게 내가 기존에 툴 쓰던 거에 바로 알팀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게 이 방법이에요. 거기에 없는 거는 3D만 없겠죠. 그렇죠? 3D는 시간 날 때마다 커피 한 잔 타놓고 하나 올리고 두 개 올리고 뭐 한 달에서 하나씩만 올려도 30개는 올리거든요. 근데 한번 올리면 쉬워요. 어렵진 않아요. 갖다가 올려놓고 만들고 회사 내에 한 100개, 200개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딱 뽑히면 한 3개월이면은 넉넉히 업무 보면서 주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야근한다 정도? 한두 시간 정도? 서치해서 쭉 모아놓고 한꺼번에 쭉 올리다 보면, 아니면 그 해에 해당되는 프로젝트 내에 있는 거를 3D로 올린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존 모델의 PCB가 3D로 갑자기 바뀌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겠죠. 아주 간편하게. 그래서 저희는 이 파일을 어떻게 만든다만 알고 계시면 생성에 해당되는 부분은 매번 반복이에요. A 프로젝트 시작해서 이거, B 프로젝트 시작해서 이거, 기본이에요. 계속 반복입니다. 자, 그럼 회로 작성을 했을 때 회로도에서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심볼이에요. 서치. 이거를 해결이 되면 쭉 넘어가요. 왜? 배치. 이렇게 갖다 놓고 하는 거는 내가 뭘 보고? 레퍼런스 가이드 보고 서킷 다이어그램 보고 그대로 그리는 건데요.
거기에서 여기에 부품을 놨으면 여기에 저항이 있으니 얘하고 이렇게 연결시켜라 해서 보고하면 되니까 와이어도 문제가 아니에요. 심볼 번호 기입 이거 기능입니다. 어떤 메뉴를 쓰면 요거 돼요. 부품값은 다 저항 1K 330 이거는 매뉴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 클릭해서 해야 돼.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캐드든 간에 오화 캐드는 내가 1kg야 그럼 째려보면 1kg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매뉴얼적으로 다 기입을 해줘야 돼요. 제일 문제는 요겁니다. 요거를 어떻게 해결을 본인에 따라서 뒤에 있는 작업을 원활하게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스탑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무게를 주는 거는 여기에요. 이거 넘어가면 이거는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보고 손에 익는 거죠. 스킬업이 된다는 거는 내가 이 손에 익으면 금방 끝나는 거고 얘는 할 줄 모르면 끝이에요. 이거 알좀 접어야 돼요. 그냥. 그래서 서치 방법 아까 제가 스냅이나 여기에 있는 라이브러리 컴포넌트 패널에 있는 거 매니팩처에 있는 거 여러 가지를 접목을 시켜서 이걸 다 해결을 봐야 돼요. 서치에 해당되는 건. 자 그럼 여기까지 회로가 오늘이나 내일 오전에 다 끝나요. 할 게 없어요. 회로는. 그다. 그래서 오늘 정도에 다 끝나고 PCB에다 좀 무게를 이틀 정도는 아니 1.5일이겠네요. 1.5는 라이브러리에 조금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 보드 작성은 매뉴얼로 하는 거. 우리 선행에서 렉탱글 보드 65에 70짜리 그려야 돼. 서클 보드 어떻게 그려야 돼. 기본적인 거는 매뉴얼적으로 그리는 건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오토캐드 DXF 파일 가지고 얘 보드를 어떻게 보드 외곽을 어떻게 만들고 보드 쉐이프 3D 기판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 거. 세 번째는 3D 스텝. 자, 기구팀이 있으면 3D 케이스 다 그렸어요. 이렇게. 그럼 이 밑바닥에 보드가 들어가는데 이 보드를 ECAD 엔지니어 그린다? 실수 되게 많이 하겠죠. 아니 난 렉탱글로 해갖고 여기 사이즈 번역 가지고 째가지고 이렇게. 요즘 어떤 세대인데요? 오토캐드도 그렇지만 3D 스텝을 성형이 다 됐다면 거기에 기판 들어가는 면이 어떤 면이라고 기구 엔지니어한테 들었을 때 3D로 보드 아웃라인을 추출하는 방법. 아웃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따지는 부분이 있고 기구 홀로 고정되는 부분이 이런 게 있겠죠. 이게 원스톱으로 다 올라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퍼스트 제일 쉽고요. 그리고 제일 정확하고 두 번째 쉽고 두 번째 정확해요. 얘는 세 번째로 놓는 이유가 내 손으로 다 그려야 돼요. 오토캐드 쓰실 줄 아는 분들이 보드 그리는 거 그냥 박스 하나 찍고 요게 찍고 사이즈 50 하면 50은 쫙 벌어지잖아요. 저희는 이 포인트 다 그려야 돼요. 얼마나 무식한데요. 그래서 매뉴얼이 제일 어렵고 두 번째 오토캐드, 세 번째 스텝이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드 그릴 때 이 세 가정을 다 해볼 거예요. 그래서 3 스텝을 갖고 올 수 있으면 그렇게 가져다가 쓰는 방법. 우리는 아직까지 오토캐드 DXF 가지고 해. 그럼 DXF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방법. 우리는 선행 쪽이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매뉴얼 쪽으로 맵 바이 맵 그려야 된다. 요런 거. 요 세 가지 하시면은 뭐 아마도 기구 설계 하시는 분들이랑 회로 엔지니어랑 호흡을 잘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게 끝나면 회로도 가져오기가 뭐 회로도에서 저희는 업데이트라는 얘기를 합니다. 업데이트. 이거를 오아캐드 페이지 쓰시는 분들이 오아캐드에서 크레디트 네트리스트 만들고 페이지 레이아웃 가서 로드 네트리스트 이 두 가지를 머지해 놓은 게 업데이트 PCB예요.
저희는 어떤 툴이 여러 개가 막 뜨고 어떤 거 창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만 이동을 하는데 하나의 플랫폼 안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 알팀이 한 10년 전에는 겁나 무거운 툴로 유명했어요. 한번 뭐 돌려놓으면 2, 30분은 기본이에요. 그때는 플랫폼이 불안해서 뭘 올려놨더니 너무 무거워. 그게 아마 3D 쪽일 거예요. 3D 올라가니까 얘가 툴이 완전 죽었어요. 그러다가 얘가 버전업 16비트, 32비트, 64비트까지 올라오니까 지금은 엎지락뒤치락 뭐 해도 빠른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저 금액대에 저게 되면 괜찮은데 라는 툴이 알팁니다. 아마 이거하고 견줄 수 있는 거는 CR5000? 주캔? 3D가 좀 된다라고 하는 게 CR5000이죠. 어떻게 보면 CR5000이 알튠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툴이에요. 걔는 억대 툴인데 알레그로 주캔 멘토는 억대 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이쪽 일을 할 때는 그쪽 애들을 킹급이라고 불러요. 레벨로가 틀려요. 그리고 데스크탑 시장을 퀸급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워크스테이션부터 시작한 애들이에요. 주캔 멘토 알레그로. 그리고 패즈, 오아캐드, 뭐 프로텍, 알튜브 이런 애, 피케드 이런 애들은 대탑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크스테이션급이냐 대탑 수준이냐, 그래서 레벨가 틀리고 가격대도 지금도 틀리지만 지금 데스크탑 시장에서 워크스테이션급을 따라잡을 정도의 기능이 됐다. 워크스테이션급도 다운해서 데스크탑 수준으로 나왔죠. 근데 요즘 워크스테이션 쓰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거는 오아캐드, 크레디트, 페이즈, 로드. 뭐 오아캐드 레이아웃도 똑같겠죠. 만들고 로드하고 그거를 업데이트로 하고 뭐 부품 넘어오면 이제 배치하고 그리고 디자인을 설정해서 배선하는 거. 여기도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여기서 요 세 가지만 뺀 나머지는 이 부분은 다 기능이에요. 어떻게 한다? 어떻게 이거 기능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묶으면 이거는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틀려지겠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PCB 아트웍이죠. 내가 몇 년 했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배치해서 이렇게 패턴을 뽑아야 돼. 이거는 노하우예요. 여기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교육이죠. 그죠? 근데 그 노하우를 어떻게 쌓는지,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배선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쁘게 패턴을 뽑아서 뭘 한다. 많이 해보신 분들은 기능 알려드리면 그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중구난방인 거예요. 배치가 안 되고, 배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라우팅이, 배치가 잘 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여기 연결하는 건데, 배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요 패턴이 말고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배치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배치가 제가 봤을 때는 60, 배선이 40, 6대4 정도? 그 정도? 어떻게 보면 경륜이 더 간다면 이게 7이고 이게 3까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배치가 잘 되면 배선은 클릭만 하면 돼요. 노드 대 노드. 여기서 이제 디퍼런셜 페어나 랭스 튜닝 같은 기능이 들어가면 얘기가 조금 틀려지는 거죠. 그때는 40 정도 봐야 되겠죠. 배치 60, 뭐 일반 아날로그 디지털은 7대3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거를 다 하고 나면 저희가 뽑아야 될 건 캠 데이터입니다. 버버, NC, BOM, 픽앤플레이스 이 두 가지는 저희가 PCB 제작할 때, BOM하고 픽앤플레이스는 조립할 때, 그죠? 그래서 최종 저하고 뽑아야 될 게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만드는 거는 요거 만드는 방법만 어떻게 만드는지만 뭐 책에 있는 대로 풀다음에는 파일에, 뉴에, 프로젝트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제가 쓰는 스타일로
알려드릴 거예요. 책으로 보고 참고하시고, 아, 저런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이 방법을 쓸지, 이 방법을 쓸지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초이스는 뭐, 오신 교육생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저는 이렇게 씁니다. 제 스타일은. 그거를 배우고 가시는 거하고, 아니면 책에 있는 대로 꼬박꼬박 이렇게 따라가시는 거하고, 그거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설명한데도 기네요. 여기 지금 10시 반이니까 우선 조금 오전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 좀 얘기 좀 하고 교육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12시 30분, 20분? 20분에 12시 20분 정도에 식사를 가요. 그리고 13시 30분까지 식사 시간을 끝내고 30분부터 다시 오후 시작이에요. 지금 10시 반이에요. 11시 반, 12시 반, 2시간 남았거든요. 지금 조금 쉬고요. 12시 반까지 회로를 그냥 쭉 가는 걸로. 제가 저희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쉬는 시간을 많이 못 가져요. 이게 3일 내에 풀어야 될 양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쭉쭉 뺄 수 있어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10시 30분이니까 흡연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오르고 내리고 한 시간 15분 정도 드리면 45분. 시작은 50분에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12시 20분까지 풀로 회로 해야 회로 기능 설명 좀 드리고 표제해나고 하면 끝날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잠깐 쉬었다가 45분까지 쉬었다가 5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그냥 공부만 하고. 진짜 개웃겨요.
집에서 잡아오는 거. 사촌에 75점, 사촌에 100단. 여기는 집에서 딴데로 멀쩡한 거 같아. 여기 맞아. 지금 저거를 없어. 여기 이거 이게 2028년 2020 4년 걸릴 것 같습니다.